손흥민이 선두를 질주하면서 엄청난 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0경기 만에 승점이 26.9에 도달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성과를 냈던 팀들은 최종 우승 내지는 준우승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지표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승권에 도전하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는 시즌 초반 활약인데 그 중심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거. 자,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실제 기록으로 좀 덜 환산되고 있다는 지표가 있어서 요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자, 현재 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요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의 득점력과 도우미로서의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인데 X축이 PK를 제외한 그러니까 필드골 기준 90분당 득점 수고요. Y축은 90분당 어시스트, 그러니까 기대 어시스트 개수를 뜻합니다. 기대 득점처럼 기대 어시스트, 이 정도 어시스트는 기록 할만한 어떤 경기력을 보였다. 뭐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90분당 필드골 지수 X축에서는 윌슨, 홀란, 이삭, 우드 다음으로 리그 5위권인데 XA, 그러니까 기대 도움 지표가 와, 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네, Y축에서. 골뿐만 아니라 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로서 정말 모자람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차고 넘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 도움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올 시즌에. 경기 수로 환산을 하면 도움을 5개 정도는 기록을 했어야 되는 시즌인데 그만큼 동료들이 마무리가 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 어쨌든 뭐 사실 도움 기록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팀 성적이 워낙 좋고 선수가 계속 공격적으로도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정말 무엇보다 좋은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평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평점이 네, 2대0 승리를 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좀 호평을 받은 선수들도 있고요. 최고점은 네, 수비 쪽에 반더벤입니다. 네, 4개 매치 모두 공이 8점 주면서 최고점 기록을 했고요. 수비 파트너인 로메로 같은 경우도 호평을 받았는데 이제 구영민에서는 좀 5점을 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메디슨 7.5 그리고 손흥민과 사르가 7.3점씩을 받으면서 네,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벤치 멤버 중에서 존슨이 들어와서 아주 눈부신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7.0점 받았고 벤 데이비스가 정말 아주 안 좋은 점수. 공격 쪽에서는 히샬리송 선수가 5.8점, 셉쉐비도 5.8점. 이게 그러니까 그 손흥민, 메디슨 두 선수가 꾸준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쪽 윙어들의 공격 가담 그 뭐랄까요 비중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게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드러났고 그게 평점으로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 매치 평점이 있고 보시면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반더벤 선수를 M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선정 MOM은 손흥민 선수가 받은 거 다들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최고로 뽑은 매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 메디슨, 반더벤이 8점인데 반더벤이 아예 MOM으로 찍었으니까 나머지 3개 매체는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고 8점 받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먼저 하나씩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는 팰리스 선전에 막혀서 득점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후반전 중요한 상황에서 바로 거기에 등장해 나타나 존슨의 패스를 골로 연결시켰다. 원샷 원킬이었죠. 슈팅이 하나였는데 그거를 골로 성공을 시켰고요. 참 이제는 거의 뭐 도인이 된 느낌입니다. 완벽한 찬스, 정말 한 번의 터치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골을 만들어내는 아주 간결하게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 위주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올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파페 사르, 사르가 이날 비수마가 이날 좀 네, 활약이 저조했는데 파페 사르가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벤탄쿠르가 돌아와서 그런가? 네, 벤탄쿠르가 이날 이제 8개월 만에 복귀전을 했잖아요. 벤탄쿠르가 복귀하면 비수마 사르 중에 사르가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인데 사르가 이날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안에서 존재감이 상당한 움직임 펼치면서 워드의 자책골 장면에 기여했다. 존슨에게 예쁘게 띄워준 공으로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했다. 존슨 거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 연결됐죠. 히샬리송에게 5점. 네, 3톱의 왼쪽에 연속 출전하고 있다. 몇 차례 좋은 패스를 보여줬지만 볼 터치가 나쁜 장면도 많았다. 네, 존슨과 교체가 됐다. 히샬리송에게 꾸준하게 그래도 7점기 주고 있는데 폼이 하면 좀, 네, 실망 주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 7점 줬고요. 후반전 도중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메디슨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의 추가골을 도우면서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네,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던 브레넌 존스입니다. 자, 벤 데이비스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우도기가 빠진 레프트백 자리에 출전했지만 그 공백을 전혀 메워주지 못했다. 올 시즌 우도기가 리그 최고 레프트백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 않죠. 게다가 벤 데이비스가 경기를 꾸준히 못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벤 데이비스가 있을 때하고 우도기가 있을 때하고 팀이 완전히 색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네, 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선수층이 그만큼 좀 얇다는 거죠. 네. 일단 페드로 포로에게 5점 줬습니다. 전반전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 후반에 나아졌지만 아이유에게 실점하는 장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아, 그러네요. 벤 데이비스 어쨌든 팀이 1실점을 했네. 벤 데이비스 실수로 먹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무실점을 했음에도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거는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자, 손민석에 7점 줬고요. 또 한 번의 본능적인 마무리로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파괴력 넘치는 넘버 9, 9번 선수로서의 어떤 커리어의 새로운 챕터의 진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9번 공격수 자리, 본인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만족감을 표했지만,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고요. 정말, 뭐랄까요. 이제 레프트 윙에서 훨씬 오랜 기간 엄청난 업적을 냈지만, 그 자리에서 뛰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상상이 안 갈 만큼 너무도 완벽한 9번으로서 토트넘의 새로운 형태의 9번으로서의 굉장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키 반더벤에게 8점 줬습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스피드가 큰 몫을 했는데 특히 전반전 벤 데이비스가 싼똥을 많이 치웠다. 자, 그러면서 벤 데이비스한테는 4점을 줬습니다. 네, 몇 차례 롱볼에 의해서 스피드 문제가 다시 노출되면서 밴드변의 도움을 받았다. 우도기가 빠지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네, 그러면서 토트넘에게는 우도기가 그리운 경기였다. 이게 경기 나온 선수한테는 정말 최악의 평가라고 할 수 있네요. 자기로 인해서 이날 경기에 나오지 못한 동료가 그리워졌다는 표현은 벤 데이비스에게는 좀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파페사르에게 8점 줬습니다. 두 골에 모두 지분이 있는 경기였다. 네, 뭐 기여도가 높았죠. 메디슨에게 8점. 날카로운 크로스가 워드의 자책골을 유발했고 존슨과의 스마트한 원투패스도 결승골로 이어졌다. 늘 정말 기복 없이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메디슨입니다. 자,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을 뛰게 하고 메디슨을 좀 휴식을 좀 줬습니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 7점. 교체로 투입되면서 메디슨과 패스 주고받고 손흥민의 골을 도와 즉각적인 임팩트를 줬다. 스피드로 펠리스 진영을 휘저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6점. 진짜 감동적인 등장이었고 경기 끝나고 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팬들 앞에서 인사시키는 좀 동료들이 모두 포옹을 하고 축하해주는, 환영해주는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지난 2월 무릎 수술 이후 첫 출전. 네, 토트넘의 위대한 밤에 그레이트한 나잇에 몹시 잘 어울리는 마무리였다.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는데요. 첫 기회를 골로 연결시킬 때까지는 잠잠했다. 네, 뭐 연결 자체가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슨에게도 7점 줬습니다. 평상시에 날카로움은 부족했지만 경기 후반 들어서 자기 모습을 되찾았다. 미키 반더벤, 네, 8점. 경기 초반 야유를 받는 모습은 칭찬이나 마찬가지다. 펠리스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펠리스 팬들에게 원성을 들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경기였다. 그렇죠. 수비 입장에서는 상대팀 팬들이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수비를 보여줬다는 거. 대양 쿨루셉스키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공을 잡을 때마다 펠리스 수석 코치 레윙턴이 크게 외쳤다. 왼발 막아! 레프트 백! 레프트 백! 네, 결국 오른발을 자주 써야 했지만 최고의 밤을 보내는 데는 실패했다. 히샬리송이, 그러니까 클루스스키는 저런 어떤 좀 패턴 플레이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가 되면서 네, 가끔씩 좀 번뜩이는 장면들을 보여주지만 좀 네, 확실히 폼이 안 올라옵니다. 히샬리송에게 5점 줬습니다.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원터치 플레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성급한 플레이로 이어졌다. 자, 그러면서 브레넌 존슨이 더 주목을 받게 만들었던 히샬리송이죠. 네, 존슨에게 7점 줬고요. 첫 터치로 손흥민의 골을 돕는 등 경기의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이날 존슨이 손흥민 선수 보면서 패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흥민이 형만 봐. 뭐 이런 느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는데 최근에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조합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실질적으로 경기에 기여하는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에게 앞으로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자, 토트넘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부상자도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도 있고 좀 어수선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얇아 보이는 스쿼드 속에서도
이렇게 좀 바뀌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나름 제 몫을 해내면서 좀 버텨오고 있는데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뭐 그런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막판에 실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경기 내적 외적 경기 끝나서 이날 그 경기장 빠져나갈 때 그 다이어도 막 끌어안고 챙겨주는 모습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거든요. 그만큼 아주 뭐 팀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또 경기력적으로도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상적인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